김치는 발암물질이다. 김치가 어떤 때는 항암, 어떤 때 발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치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김치는 발암물질이다. 김치가 어떤 때는 항암, 어떤 때 발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김치 발암물질이다 하고. 근데 사실은 김치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제 바로 이제 묵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막 담그고 어느 정도 숙성할 때까지는 이게 사실은 항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묵은지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곰팡이가 피어날 수가 있어요. 곰팡이 속에 아플라톡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이 발암물질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삶아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아니고 곰팡이에서 뿜어내는 독소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묵은지는 우리가 이렇게 김치를 먹을 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런데 묵은지가 숙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없대요. 오히려 우리가 발효 음식의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묵은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묵은지 이거는 아플라톡신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묵은지가 문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체중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대개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체중하고 암에 이완돼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체중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과하게 먹게 돼요. 근데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하고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한 55kg 됐어. 근데 전에 내가 한 65kg 정도 됐어. 그럼 한 10kg 정도 빠졌잖아요. 우리 환자들 생각할 때 내 체중은 옛날 65kg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고기도 먹고 뭐든지 잘 먹어서 체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 생리적으로 내 생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인위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과체중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그걸 설명을 해요. 내가 많이 먹어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누구 나눠 먹느냐. 내 몸하고 암세포하고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암세포가 없는 상황 같으면 괜찮아. 하지만 내 몸에 어디엔가 숨어 있을 암이 있다면 내가 많이 먹게 되면 내 몸도 많이 먹는 거지만 암세포도 많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암이 클 수 있는 게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체중이 떨어져 있는 것은 내 컨디션이 아주 다운되지 않는 한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의 치료가 우선이거든요. 체중이 느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암을 억제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너무 과식을 하는 것은 내 몸에 체중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암도 같이 키운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옛날 체중을 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과하게 음식을 먹어서 하는 것은 안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 있죠.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양성인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항호르몬제를 쓰는데 이 약이 이게 체중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자들한테는 항상 경고를 하는 게 체중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체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데 그래서 체중은 너무 우리 환자들이 예민하게 늘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 체중이 빠져서 기력이 너무 없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체중은 빠졌는데 난 기력이 좋아, 기분도 좋아, 그리고 몸이 가볍고 좋아 이런 환자들이 굳이 늘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암 그러면은 체중이 빠진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할 때도 일단은 암을 몰랐을 때 체중이 빠지면 이거 암이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체중하고 암하고는 관계는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체중이 빠지느냐?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에 비해서 18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정상세포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돼. 근데 만드는 것은 18분의 1밖에 못 만들어. 오히려 암세포가 에너지는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암세포는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18분의 1 아니고 100분의 1, 100배 이상을 더 만들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소스가 필요해요. 그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소모되는 것보다 암세포가 소모되는 게 엄청 많이 소모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뭐 지방 같은 걸 다 빼가 버리잖아요. 근육도 빼가 버리고 체중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체중이 감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없어져요. 이제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안 보여. 안 보일 때 그때도 체중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암 걸리기 전에 내 몸이 정상에 비해서 체중이 오버가 돼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암에 걸리고 나서 수술 항암 방사선하고 나서 붙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암에 걸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때? 항암 방사선하고 나면 이제 운동량을 많이 환자들이 늘릴 거 아니에요. 많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중이 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대부분 환자들이 근육이 다 빠져요. 근육량이 빠진 만큼 근육은 빨리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도 체중이 낮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거나, 또 이제 가장 나쁜 케이스는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이 쌓이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체중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체중하고 이런 암하고 관계는 저는 체중을 가능한 늘리지 않는 게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체중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 암하고 그 상관관계에서 생리적인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상에서 체중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물게 보면은 아주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아주 미묘하지만 여기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